옛날에 강 하나를 끼고 동물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다. 시장이 있고 골목 끝에 강이 흐르고 강 건너편에 공터가 있고 언덕의 약간 위쪽에는 과수원이 있었다. 너구리는 마을 한복판에서 잡화점을 했다. 선반에는 곡식 자루가 쌓여 있고 벽에는 생선이 걸려 있고 계산대 옆에는 과일이 놓여 있었다. 너구리는 항상 바빴지만 손님들에게 진심이었다. 사정이 급하지 않으면 외상도 잘 받아줬다. 그것이 그가 마을에서 자리를 잡은 비결이었다. 다만 너구리는 오래 걱정이 있었다. 매출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가 많이 와서 축제도 못했고 건너 마을에 큰 가게가 들어서서 손님이 빠졌다. 가을이 되어 과일을 받을 시기가 오자 너구리는 걱정이 되었다. 작년 가격으로는 수지가 안 맞을 것 같았다. 과수원을 하는 멧돼지가 사과 수레를 끌고 언덕을 내려온 날 너구리는 가게 앞에서 그를 맞았다. 미안하지만 가격을 좀 깎아야 할 것 같아요. 멧돼지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너구리를 쳐다봤다. 너구리는 차마 자기 매출이 나빠서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었다. 너구리는 대신 이렇게 말했다. 올해 나온 과일이 좀 그렇잖아요. 멧돼지는 언덕 위 과수원에서 혼자 살았다. 꽃이 피면 가지를 치고 벌레가 꼬이면 잡아줬다. 멧돼지는 항상 상처난 과일은 따로 골라 자기가 먹었다. 억센 몸으로 항상 꿋꿋하게 과일을 길렀다. 수확이 끝나면 이웃집마다 과일 한 바구니씩 돌렸다. 멧돼지에게는 그 과일이 꼭 자신 같았다. 과일을 선물 받은 동물은 되게 고맙다고 했다. 물론 어떤 동물들은 간혹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가기만 하기도 했다. 멧돼지는 그런 날이면 이상하게 무력하고 화가 났다. 화가 나면 울타리를 고치거나 밭을 더 갈았다. 몸을 쓰면 기분이 좀 나았다. 올해 과일이 좀 그렇잖아요. 너구리의 그 말을 듣는 순간 멧돼지의 머릿속에는 올 한 해 전체가 스쳐 지나갔다. 봄의 서리, 여름의 가뭄, 매일 새벽 일어나 물을 길어다 나른 일. 그것이 좀 그렇다는 말 한마디로 사라지는 것 같았다. 얼마나 깎으려고요. 한 이할만. 멧돼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수레를 밀어 가게 안에 과일을 내려놓고 너구리가 건넨 돈을 세지도 않고 주머니에 넣었다. 세면 더 화가 날 것 같았다. 며칠 뒤 멧돼지는 과수원 아래쪽 울타리를 수리했다. 과수원과 마을 공터 사이의 경계였다. 그 경계는 좀 애매한 데가 있어서 울타리 바깥쪽으로 한두 평 정도가 과수원 쪽인지 공터 쪽인지 분명하지 않았다. 멧돼지는 예전부터 그걸 알고 있었지만 굳이 건드리지 않았다. 멧돼지는 그날따라 울타리를 좀 더 바깥쪽으로 박았다. 한두 평 정도. 올해 과일이 그저 그렇다니 내년에는 나무라도 몇 그루 더 심어야 한다고 멧돼지는 생각했다. 그러려면 땅이 좀 더 필요했다. 어차피 공터 쪽은 풀만 나 있는 빈 땅이었으니 별 문제도 아니다. 두더지가 그 말뚝을 발견한 것은 다음 날 아침이었다. 아침에 공터를 돌다가 과수원 쪽 울타리가 옮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 두더지는 마을 공터의 관리인이었다. 두더지는 공터에 풀이 우거지면 낫으로 치고 배수로가 막히면 뚫었다. 두더지는 오래전부터 그 일을 했는데 하도 오래 하다 보니 다른 동물들은 공터가 원래부터 잘 정돈된 것인 줄만 알았다. 두더지는 그것이 서러울 때가 있었다. 하지만 서럽다고 말한 적은 없었다. 말하면 뭐가 달라질까? 그래서 두더지는 새벽마다 그냥 묵묵히 자기 일을 했다. 두더지는 어제까지 없던 말뚝이 공터 안쪽으로 한두 평쯤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생각했다. 내가 관리하는 곳인 줄 몰랐나? 아니 알았지만 날 무시할 만하다고 생각했나? 두더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별일 아니야. 두더지는 말뚝을 뽑지 않았다. 그렇다고 멧돼지에게 말하지도 않았다. 가을 정비 일정이 돌아왔을 때 두더지는 배수로를 구역별로 나누어 정비 순서를 정했다. 마을 중심 쪽을 먼저 하고 빨래터 옆을 그 다음에 하고 과수원 아래쪽은 마지막으로 돌렸다. 두더지는 연장을 챙기며 생각했다. 저쪽은 울타리를 옮기면서 내 구역을 가져갔으면서 배수로는 내가 해줘야 하나. 경계를 넘긴 쪽이 알아서 관리하는 게 맞지.
그래서 과수원 아래쪽 배수로 정비를 다음 주로 미루기로 했다. 다음 주가 오기 전에 비가 왔다. 가을비치고는 거세게 이틀을 내리쏟았다. 셋째 날 아침 멧돼지가 과수원에 내려가 보니 아래쪽 밭이 물에 잠겨 있었다. 배수로가 막혀서 물이 빠지지 않은 것이었다. 애지중지 키운 사과나무 대여섯 그루가 물속에 뿌리를 담그고 서 있었고 잎이 누렇게 변해가고 있었다. 멧돼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올라왔다. 며칠 전 너구리 앞에서 삼켰던 화가 다시 차올랐다. 누가 이걸 이렇게 만든 건지. 배수로는 원래 잘 관리가 되고 있었다. 누군가가 할 일을 안 한 것이다. 멧돼지는 언덕을 내려가 마을로 들어섰다. 이장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멧돼지의 목소리는 이미 올라가 있었다. 오소리는 마을의 이장이었다. 멧돼지가 대문을 두드렸다. 멧돼지의 얼굴은 벌겋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배수로가 막혀서 밭이 물에 잠겼어요. 마을 관리가 이게 뭡니까? 오소리는 멧돼지의 얼굴을 보며 빠르게 상황을 가늠했다. 이건 진정시켜야 한다. 이런 일에 이장이 제때 움직이지 않으면 동물들이 뭐라 한다. 오소리는 말했다. 내가 알아볼게요. 오소리는 먼저 두더지 집으로 갔다. 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었다. 오소리는 문 앞에서 잠시 기다렸다가 돌아섰다. 오소리는 돌아오는 길에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멧돼지를 다시 만날까봐 걱정이 됐다. 그래서 오소리는 마을 게시판 앞에 섰다. 잠시 생각하다가 종이를 한 장 꺼내 적었다. 공터 정비 부실건 관리 책임자 두더지 이장 면담 요청. 공지를 붙이고 나니 한결 나았다. 두더지는 오후에 장터에 나갔다가 게시판을 보았다. 공터 정비 부실건 관리 책임자 두더지 이장 면담 요청. 두더지는 그 앞에 서서 글자를 2번 읽었다. 아무도 두더지에게 말을 걸지 않았지만 두더지는 자기 이름이 문제라는 단어 옆에 붙어 있는 것을 마을 전체가 보고 있다고 느꼈다. 수년간 새벽마다 일어나 빗자루를 들었을 때는 아무도 보지 않았는데 한 번 배수로 정비를 미뤘다고 이름이 게시판에 붙었다. 두더지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 한편 오소리는 또 하나의 일을 했다. 너구리를 찾아간 것이었다. 너구리 씨, 멧돼지가 요즘 좀 예민한 것 같은데 잘 좀 대해줘요. 거래처잖아. 너구리는 계산대 뒤에서 오소리의 말을 들으며 주파나를 만지작거렸다. 제가 뭘요? 아니, 뭘 하라는 건 아니고 그냥 좀 신경 써달라는 거지. 오소리가 돌아간 뒤 너구리는 생각했다. 내가 가격을 깎았다고 멧돼지가 이장에게 항의했나? 올해 과일이 안 좋은 건 자기가 과일을 잘 못 길렀기 때문 아닌가? 멧돼지 문제를 내가 왜 떠안아야 하지? 내가 항상 미치고 외상을 받아주니까 나를 만만히 보는 건가? 너구리는 저녁에 장부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평소보다 길었다. 그날따라 외상장부에 눈이 갔다. 목록을 훑으며 아직 안 갚은 동물들의 이름에 밑줄을 그었다. 돈이 돌아야 가게가 돌아가는데 밀린 것이 너무 많았다. 이렇게 안 갚고 있었단 말이야. 너구리는 생각했다. 앵무새는 강변에서 술집을 했다. 술집이라고 해봐야 작은 집에 나무 탁자 선옷을 놓은 것이 전부였지만 마을에서 동물들이 모이는 곳은 거기밖에 없었다. 앵무새는 손님이 오면 반가워했다. 혼자 사는 동물이 와서 맥주 한 잔에 하소연을 하면 끝까지 들어주었다. 앵무새는 그것이 좋았다. 동물들이 자기에게 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자기를 통해 마을 소식을 듣고 가는 것. 앵무새는 자신이 아마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일 거라고 생각했다. 어느 저녁 너구리가 들어왔다. 평소보다 얼굴이 어두웠다. 앵무새가 막걸리를 따르는 동안 너구리는 말했다. 멧돼지가 이장한테 자꾸 압력을 넣나 봐. 아니, 과일을 얼마에 살지는 사는 사람이 정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오다가 보니까 공터 경계도 자기 쪽으로 슬쩍 옮겨놨던데. 앵무새는 귀를 쫑긋 세웠다. 게시판에는 두더지의 이름이 붙어 있었고 오소리가 이리저리 뛰어다닌다는 말도 들었다. 다음 날 앵무새는 소포를 전해주러 온 두루미를 만났다. 두루미는 앵무새의 친구이자 마을의 우체부였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두루미는 빠짐없이 우편물을 돌렸다.
항상 규칙을 지키는 것은 두루미의 자부심이었다. 요즘 언덕 쪽이 시끄럽대. 멧돼지가 공터 경계를 넘겼는데 그래서 이장이 나선 거야. 관리인도 문제가 있나 봐. 게시판에 공지가 붙었더라고. 너구리도 걱정하더라. 두루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규칙 위반에 직무유기에 이장은 또 뭘 하고 있는 건지. 두루미는 앵무새에게 최대한 공감하려고 했다. 그날 오후 두루미는 멧돼지에게 배달을 갔다. 멧돼지가 울타리를 고치다 말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올해는 뭐 하나 되는 게 없어. 두루미는 이야기했다. 땅 경계를 넘어가셨다면서요. 그건 정리를 하셔야지. 두루미는 자기가 문제를 자초하고도 푸념하는 멧돼지가 답답했다. 멧돼지는 억울한 듯 말했다. 그거야 내 사정이 있어서. 물론 누구야 사정이야 있지요. 그래도 지킬 건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두루미가 돌아간 뒤 멧돼지는 한참 서 있었다. 고양이는 마을 안쪽 조용한 골목에서 재봉 일을 했다. 작은 방 하나에 재봉틀 하나, 실패가 가지런히 놓인 선반, 창가에 놓인 다리미가 전부였다. 고양이는 부탁을 받으면 성실히 수선을 해주었다. 다만 수선이 끝나면 고양이는 옷을 건네고 문을 닫았다. 고양이는 그것이 서로에게 편한 거리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두루미는 외투 수선을 맡기기 위해 고양이의 집에 들렀다. 두루미가 말했다. 요즘 마을이 좀 시끄럽지요. 고양이는 외투를 받아들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래요? 멧돼지건이며 공터건이며 모르세요? 잘 모르겠네요. 저는 뭐 별로. 고양이는 외투를 살피며 다음 주 화요일에 오세요 하고 문을 닫았다. 두루미는 돌아서며 생각했다. 같은 마을에 사는데 저렇게 관심이 없을 수가 있나. 너구리의 가게에 멧돼지가 과일 납품을 끄는 것은 가을이 깊어질 무렵이었다. 내 과일이 좀 그렇다면서. 그럼 올해는 그냥 과일 없이 해. 멧돼지는 납품 날이 되었는데도 수레를 끌고 내려오지 않았다. 멧돼지도 그 말을 하면서 통쾌하지는 않았지만 더는 자기를 깔보는 곳에 과일을 넘기고 싶지 않았다. 너구리의 가게에서 과일이 사라졌다. 과일을 사러 오던 단골들이 빈 바구니를 보고 돌아갔다. 과일만 안 사는 것이 아니라 발걸음 자체가 줄었다. 이달 매출은 작년의 반도 안 되었다. 너구리는 외상 장부를 꺼내 밑줄 친 이름들을 다시 보았다. 갚으라고 해야 했다. 원래 같으면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너구리는 밀린 외상에 있는 집을 하나하나 찾아다녔다. 너구리는 최대한 공손하게 말하려 했다. 대부분의 집에서는 미안해하며 조금씩 갚았고 몇 집에서는 얼굴을 찡그렸다. 너구리는 화가 치밀었다. 빌려갈 때는 언제고 갚으라니까 도리어 인상을 쓴다고? 너구리는 씩씩거리며 두더지 집에 갔다. 문을 두드렸다. 한참 만에 문이 조금 열렸다. 두더지의 얼굴이 예전보다 작아져 있었다. 두더지 씨, 외상이 많이 밀려 있어요. 이번 주까지 정리해 주셔야 해요. 두더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가 돈을 가져왔다. 전부는 아니었다. 너구리는 다시 한번 독촉하고 돌아섰다. 두더지는 문을 닫고 오랫동안 거기 서 있었다. 게시판의 공지, 오소리의 압박, 이제는 빚 독촉까지. 내가 누구인지 아는 동물은 없고 찾아오는 동물은 늘 무언가를 요구하는 동물뿐이었다. 두더지는 그날 이후로 새벽에 나가지 않았다. 두더지의 빗자루가 멈추자 마을이 더러워졌다. 처음에는 아무도 빗자루가 멈춘 줄은 몰랐다. 강변길에 풀이 허리까지 자라 걷기 어려워졌다. 배수로는 다시 막히기 시작했다. 동물들은 하나둘 불편을 느꼈다. 원래 이렇게 불편했던가? 아니면 뭔가 달라진 건가? 달라졌다면 뭐가? 오소리는 그 불만이 쌓이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오소리는 밤마다 뒤척이며 생각했다. 이러다가 사람들이 나를 탓하겠지. 그래서 오소리는 공터관리 규정집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종이로 빽빽하게 40장짜리였다. 이제 완벽한 규칙이 생겼다. 아무도 나를 일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지. 하지만 동물들의 생각은 제각각이었다. 멧돼지는 경계 원상복구 조항을 보고 더 화를 냈다. 너구리는 가격 인상 금지 조항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두루미는 그 종이를 보고 투덜거렸다. 아니 무슨 규칙이 이렇게 느슨해?
여기서는 저게 빠지고 저기서는 이것도 빠졌잖아. 오소리는 마을 모임을 소집했다. 공터 관리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이었다. 오소리는 모임 장소를 앵무새 술집으로 정하고 모든 가구에 알림을 돌렸다. 모임 날 저녁, 술집에는 대부분의 동물이 모였다. 멧돼지도 왔지만 너구리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오소리는 빈자리를 힐끗 보며 두더지 씨가 안 오셨네요. 제일 오셨어야 하는 분인데 하고 말했다. 고양이도 안 왔네. 앵무새와 두루미는 서로 이야기했다. 고양이와 두더지 사이에는 큰 인연은 없었다. 다만 말이 적은 동물끼리는 말이 적은 것만으로 좀 통하는 게 있었다. 가끔 두더지가 고양이 집 앞을 지나갈 때 고개를 끄덕이고 고양이도 고개를 끄덕이고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러니까 두더지가 밖에 나오지 않게 된 뒤 고양이가 그를 찾아간 건 사실 대단한 결심이었다. 요즘 마을 분위기가 약간 이상하다는 것은 고양이도 알고 있었다. 고양이는 두더지 집 문 앞에 그가 좋아하는 꿀을 탄 차를 놓고 돌아왔다. 그게 고양이가 할 수 있는 전부였고 고양이는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며칠 뒤에 또 갔다. 찻잔은 비워져 있었다. 고양이는 새 차를 채워놓고 돌아왔다. 어느 날 앵무새는 강변길을 지나다가 고양이가 두더지 집 쪽에서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 그거 알아? 저번 모임에 두더지도 안 나오고 고양이도 안 나왔잖아. 근데 고양이가 요즘 두더지 집에 드나들더라. 두루미가 앵무새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머릿속에서는 이야기의 줄이 빠르게 그어졌다. 두루미는 그 다음에 누군가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고양이가 원래 마을 일이 돌아가는 데에는 코웃음만 치더니 두더지가 마을에서 마음이 떠나도록 부추기는 건지도 모르지. 그 말이 마을을 돌고 돌아 고양이의 귀에 닿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고양이는 장터에서 들었다. 고양이가 두더지랑 뭐 하는 거래? 글쎄, 모임에도 같이 안 나왔잖아. 고양이는 물건 사는 것도 잊고 집으로 돌아왔다. 손이 떨렸다. 다른 동물에 가까이 가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구나. 고양이는 그날 이후로 두더지 집에 가지 않았다. 문을 잠갔다. 재봉일도 받지 않았다. 두더지는 문 앞에 찻잔이 놓이지 않는 것을 알아차렸다. 하루, 이틀, 사흘. 찻잔이 오지 않았다. 두더지는 아무에게도 묻지 않았다. 두더지의 집안은 조용했다. 바깥도 조용했다. 어느 새벽 두더지는 연장들을 보따리에 쌌다. 두더지는 보따리를 등에 지고 강변길을 따라 걸었다. 풀이 허리까지 올라와 있었다. 예전에 두더지가 쳐놓았던 풀이 다시 자란 것이었다. 두더지는 그 풀을 헤치며 걸으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마을에서 두더지의 부재가 감지된 것은 며칠 뒤였다. 배수로는 완전히 막혀서 다음 비가 오자 과수원뿐 아니라 마을 아래쪽까지 물이 들어왔다. 강변길은 끊기다시피 해서 앵무새의 술집은 손님이 끊어졌고 멧돼지의 과수원에서는 나무 절반이 죽었다. 멧돼지는 죽은 나무들 사이에 서서 한참을 보았다. 서리를 맞으면 새벽에 나가 담요를 덮어주던 나무들이 흙탕물 속에서 썩어 죽어가고 있었다. 멧돼지는 언덕을 내려갔다. 장터로 들어섰다. 너구리의 잡화점 앞에 섰다. 당장 나와. 멧돼지의 목소리가 장터에 울렸다. 너구리가 문을 열고 나왔다. 멧돼지의 눈이 벌겋고 몸이 떨리고 있었다. 네가 시작한 거야. 네가 내 과일을 깔보고 내 값을 깎고 그러고도 이장한테 가서 나를 문제 취급하고. 너구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내가 뭘? 네가 농사를 못 짓는 게 왜 내 탓이야. 이장한테 가서 따지고 난리치는 건 너잖아. 지나가던 동물들이 멈춰 섰다. 멧돼지가 주먹을 쥐었다. 너구리가 뒤로 물러나며 가게 문틀을 잡았다. 멧돼지는 주먹을 내리지 않았다. 내리는 대신 돌아섰다. 장터를 빠져나가며 멧돼지가 소리 질렀다. 이 마을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 뒤에 일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너구리는 그날 저녁 잡화점 문에 종이를 붙였다. 당분간 쉰다고 적었지만 너구리는 마을로 돌아올 생각이 없었다. 이 동네에서는 못 장사하겠다. 장사꾼이 값을 흥정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동물들이 있는 곳에서는 살 수 없다.
너구리는 장부를 싸며 생각했다. 마을의 생필품 가게가 닫혔다. 곡식을 사려면 건너 마을까지 나가야 했다. 오소리는 무기력에 빠졌다. 잡화점은 닫혔고 관리인은 사라졌고 과수원의 나무는 죽었고 강변길은 끊겼다. 이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고 오소리는 생각했다. 절차를 밟았고 규정을 세웠고 중재를 시도했다. 따지는 동물, 숨는 동물, 문 닫는 동물, 떠나는 동물, 이런 동물들하고 뭘 더 같이 할 수 있겠나. 오소리는 게시판에 마지막 공지를 붙였다. 이장직을 사임한다는 공지를 붙이고 돌아서는 오소리의 가슴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두루미는 여전히 우편을 배달하고 싶었지만 점차 마을의 동물들이 사라지면서 배달을 할 이유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마을의 규칙을 지켰어야지. 처음부터 경계를 넘기지 말았어야 하고 관리를 빠뜨리지 말았어야 하고 규정이 있었으면 따랐어야 한다. 간단한 건데 간단한 걸 안 하니까 다들 이렇게 된 거다. 두루미는 이 상황이 한심했다. 앵무새의 술집에도 더 이상 동물이 오지 않았다. 강변길이 끊겼으니 올 수가 없었고 올 수 있는 동물들도 이제 서로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앵무새는 탁자를 닦았지만 아무도 앉지 않았다. 고양이는 문을 잠근 채 바느질을 했다. 수선을 맡길 동물이 오지 않으니 고양이는 아무것도 아닌 천 조각을 꿰매었다. 선반에는 두더지에게 가져다 주던 찻잔이 있었다. 고양이는 그것들을 보지 않으려 했다. 강은 똑같이 흐르고 햇빛도 내리쬐었지만 이제 아무도 마을을 걷지 않았다.